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올라온 지 조금 되었지만 빠짐없이 한류 정보를 소개하는 저희 채널에서 이 기사를 놓쳤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한류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기사가 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류 상황을 조명하고 미래의 한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조명하는 칼럼이라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가 꽤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재결합하고 오징어 게임이 돌아왔고 브로드웨이 쇼가 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화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의 토니상을 수상한 연극, 넷플릭스 신기록을 세운 쇼의 피날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팝밴드라 불리는 이들의 재회, 한국 문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6월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은 한국의 국제적인 문화성공 사례 목록에 새로운 예술 형식을 추가했습니다. 2020년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뒤를 이은 작품입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마지막 멤버가 병역 의무를 마치면서 전세계 팬들의 재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6월 서울 근교 공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또 6월 말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헌터스가 공개되며 역대 넷플릭스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이 제작했지만 대부분의 소재는 한국의 한류였습니다. 결국 이른바 한류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장품부터 음식까지 한국적인 모든 것을 찾는 전 세계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류로 불리는 한국의 문화 열풍이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이러한 수출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2012년 싸이의 말춤과 랩 멜로디는 강남스타일을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히트곡은 K-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K-팝을 세계적인 주류로 끌어올린 것은 랩, 춤,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7명의 잘생긴 청년들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와 버터의 스트리밍 및 조회수 부문에서 여러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 가정에 개봉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할리우드 영화 상영 제한 조치는 국내 영화 제작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96년에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 박찬욱 감독은 폭력적인 복수 스릴러 영화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 담당 부사장인 김민영은 2021년 첫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시대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전히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K-문화가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문화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처럼 음식, 패션, 영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지정학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체계 배치를 둘러싼 분쟁 이후 중국은 2016년 K-팝 공연을 비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음악가 공연 그리고 그들이 대중화한 속옷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품은 각 카테고리에 있어서 세계 시장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K-문화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과에서 문화를 전공하는 앤드류 김은 K-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다른 음악 장르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는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서울의 음악평론가 차우진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타들이 먹는 음식을 맛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차 씨는 예전에는 한류를 오락거리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K-뷰티가 차세대 주역일까요? 한국 연예인들은 흠잡을 데 없는 피부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는 그들의 까다로운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2024년 약 21% 급증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1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프랑스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두 나라에 이어 세계 3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메이크업 브랜드 트리트르에서 일하는 라일락 킴은 쿠션 파운데이션이 틱톡에서 화제가 된 이후 작년에 매출이 거의 2배로 늘어 약 3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K푸드는 어떤가요? 고기, 생선, 채소 등을 김에 싸서 먹는 김밥 영상이 유포되면서 미국 식료품점 진열대가 싹쓸이 되었습니다. 면 불닭볶음면 제조업체인 삼양식품은 최근 몇 년간 수출이 4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의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4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도 한국 음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80명의 약자 1명, 흑수저 셰프들과 20명의 유명 셰프들이 맞붙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정윤 셰프는 한국, 스페인, 호주에서 요리사로 활동했으며 비영리 식품 연구기관인 난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이 피자, 파스타, 스시처럼 보편적인 음식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최 씨는 K-팝과 K-드라마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미래로 이어갈 것은 K-푸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류는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 교환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부 입국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묘사된 한국 드라마와 대중문화 속 인물들의 삶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방콕에서 자란 온지라 마이타퐁쿨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는 빅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5년 동안 한국의 수도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와 편리한 생활 방식이 그녀를 한국에 머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활기찬 음주 문화는 그녀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건 항상 있는 일이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민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평론가 차 씨는 한국 사회는 받아들여지려면 특정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더 수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제3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류 칼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쓴소리도 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우리는 인식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류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영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